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심리학과 최준식 교수입니다. 오늘부터 이제 2020년이 3주 남았는데 오늘부터 매주 30분씩 여러분을 온라인이지만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제가 한 17년 정도 강의를 해보니까요. 대부분의 학생들이 그 강의 끝나고 학기가 끝나고 시험 보면은 강의 내용은 다 잊어버리더라고요. 근데 끝까지 안 읽는 게 뭐냐면은 강의한 사람이 누구다, 어떤 사람이다, 어떻게 생겼다, 뭐 이런 정보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도 이 강의를 통해서 인공지능에 대해서 많이 배우시기를 바라지만은 어, 만약에 마지막까지 저를 좀 기억하시라고 제가 오늘 그 저랑 관련 있는 소품을 하나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이게 뭔지 혹시 아시나요? 네, 뭔지 아시죠? 인간의 뇌입니다. 1.4kg의 신비. 오늘 강의할 내용인 자연지능도 인간의 자연지능, 오늘 강의할 인공지능도 인간의 자연지능의 일부를 모사해서 만든, 그런데 그게 일부지만 굉장히 때로는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우리가 인공지능에 대해서 때로는 오해도 하고 뭐 때로는 두려움도 가지고 하는데, 사실은 우리 인간이 지닌 자연지능의 일부를 흉내내서 만들었다는 사실, 그거를 오늘 여러분들한테 조금 알기 쉽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강의 자료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공지능처럼 생각하기 시리즈, 오늘 첫 번째, 인공지능과 사반트, 모라백의 역설. 그래서 혹시 이 단어들이 생소하다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다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저는 자연지능을 연구하는 심리학자입니다. 심리학자가 이해하는 인공지능에 대해서 제가 오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세상은 이제 인공지능과 함께 사는 세상이 될 텐데요. 그래서 인공지능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저는 어떤 친구처럼 생각을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세상은 내 친구 인공지능과 함께 사는 세상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우리가 친구라고 하면 어느 정도까지 알아야 그 친구를 아는 거냐. 뭐 예를 들어서 최준식 교수를 아는 분들이 지금 이 온라인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도 좀 있으실 텐데, 최준식 교수 뭐 인터넷에 쳐보면은 전공이 뭐고 어느 과 소속이고 뭐 이런 건 다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런 정도를 가지고 그 사람을 안다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죠. 적어도 그 사람하고 밥도 먹어보고 운동도 같이 해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어느 정도 짐작은 할 수 있어야 그 사람을 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까지 알아야 되느냐, 인공지능이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우리가 정확하게는 몰라도 짐작은 할 수 있어야, 그러면 어디 가서 나 인공지능 좀 알아, 그 친구 좀 알아,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부터 한 3번의 강의를 통해서 인공지능이 어떤 경우에 무슨 생각을 하는지 제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심리학자로서 그 사람들이 가장 잘 이해를 하는 경우는 다른 사람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줄 때거든요. 그래서 제가 인공지능을 사람에 좀 비유를 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제가 소개해드릴 영화가 레인맨이라고 하는 영화인데, 이게 제가 대학교 때 나온 영화니까 한 30년 된 영화입니다. 이 더스틴 호프만하고 탐 크루즈하고 이제 주연인데, 여기서 더스틴 호프만 그 이 사진만 봐도 조금 다르다는 게 느껴지시죠? 그래서 자폐증에 걸린 형인데, 이 탐 크루즈가 형하고 헤어져서 살다가 유산 문제 때문에 한 30년 만에 형을 처음 만나서 형하고 같이 이제 여행을 하면서 생긴 그런 에피소드인데, 이 형이 일상생활에서 할 수 있는 게,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뭐 밥도 챙겨줘야 되고 어디 다 데려다 줘야 되고, 거기다가 취향도 되게 까다롭습니다. 예를 들어서 속옷도 어느 한 브랜드에서 산 것만 입어요. 그래서 속옷을 사다 달라 그래서 사다 줬더니 나는 거기서 산 거 안 입는다고, K마트에서 산 것만 입는다고, 그렇게 되게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이제 탐 크루즈가 이 형 때문에 아주 골치가 아픈, 여기서 이제 그 더스틴 호프만이 자연지능이고, 인공지능이고, 탐 크루즈가 자연지능이라고 이렇게 비유를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러던 어느 날 이 탐 크루즈가 형하고 식당에를 갔는데, 식당에 가서
웨이트리스랑 이렇게 부딪혀가지고 웨이트리스가 들고 있던 상자에 들어있던 이쑤시개를 쏟았어요, 바닥에다가. 그래서 바닥에 쏟아진 거를 잠깐 이 더스틴 호프만이 보더니 이거를 246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탐 크루즈가 장난하는 줄 알고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가자. 그리고 나가다가 혹시나 해서 웨이트리스한테 그 상자 안에 이쑤시개가 몇 개 들었냐 물어봤더니 이쑤시개가 250개 상자 안에 들어있다고 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와, 굉장히 잘 맞췄네. 250개 들어있는데 246개니까. 근데 마지막에 웨이트리스가 근데 상자 안에 4개가 남아있다고. 그러니까 정확하게 246개의 이쑤시개가 있다는 거를 순간적으로 센 거죠. 카운트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카운트 하는데 놀라운 능력이 있다는 거를 알게 된 거예요. 탐 크루즈가. 그래서 이 탐 크루즈가 아이디어를 냅니다. 이 형의 능력을 어디다 쓸 수 있을까? 그래서 아이디어를 내서 어디를 가느냐 하면은 카지노를 갑니다. 카지노에 가서 이 형이, 근데 이 형은 카드 놀이가 뭔지는 몰라요. 카드의 룰 같은 건 모르는데 카드에 어떤 카드가 몇 장이 들어있고 그리고 지금 나와 있는 카드가 몇 장이니까 저기 남아있는 카드는 몇 장이고 이거를 눈 깜짝할 새에 계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능력을 이용해서 탐 크루즈가 카지노에서 이제 대박을 터뜨리고 형하고 신이 나가지고 큰 돈을 따가지고 이렇게 나가는 장면으로 이제 이 레인맨이 그게 이제 이 영화의 하이라이트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릴 말씀도 이렇게 내 친구 인공지능이 뭘 잘하는지를 알면 큰 행운이 찾아올 수도 있다. 이런 걸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분들을 사반트라고 부르는데 사반트는 어떤 특정 분야에 대해서는 보통 사람을 뛰어넘는 놀라운 지능을 가진 사람인데 그 외에 나머지 일상생활의 일들에서는 평균 이하의 능력을 가진 그러니까 젬병인 이제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사반트라고 하죠. 그래서 인공지능은 일종의 사반트 같은 사람이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이 로렌스 킴픽이라고 이 레인맨의 실제 이제 주인공이 된 분인데 이분이 책 그 내용을 어느 페이지에 무슨 글자가 들어있는지를 10,000권 이상을 외우고 있고 그 다음에 전화번호부에 있는 이름과 전화번호를 거의 다 외우고 있고 그 다음에 미국의 우편번호가 한 42,000개 정도 되는데 그 42,000개에 해당하는 우편번호와 동네 이름을 다 외우고 있는 그런 놀라운 능력을 지닌 분인데 그 외에는 나머지 일상생활에서는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고 실제로 일반적인 지능을 측정하는 IQ를 측정했을 때는 한 87 정도로 일반 사람보다 훨씬 낮은 이제 IQ가 나왔다.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사반트에 비유할 수 있는 게 인공지능이다. 그러면 일상생활에서 하는 일은 잘 못하지만 이 친구가 굉장히 잘하는 일을 우리가 잘 찾게 되면은 엄청난 행운을 가져다 줄 수도 있다. 그거를 제가 예를 하나 들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예를. 요즘 주식에 관심이 많으시죠? 주식 시장이 요즘 막 굉장히 뜨겁고 있어요. 제 주변에도 막 주식을 한다고 막 그런 사람들이 막 늘어나고 있고 핸드폰만 펼치면은 인공지능이 주가를 예측한다. 이런 스팸이 저한테 하루에도 몇 번씩 옵니다. 그래서 이게 숫자를 가지고 예측을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인공지능이 잘할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사실 좀 들죠. 자, 그거를 한번 예를 들어서 제가 인공지능처럼 생각해서 주식값을 한번 예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식값을 주식을 해서 돈을 버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오르기 시작할 때 사서 내리기 시작할 때 파는 거죠. 오르기 시작하는 징조가 뭐냐? 그것만 찾으면 우리가 돈을 벌 수 있는 거죠. 내리기 시작하는 징조가 뭐냐? 이걸 찾으면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말처럼 쉽지만은 않습니다. 왜냐면은 우리 인간이 본성이 뭘 이렇게 하나하나 잘 따지는 거를 잘 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징조를 하나하나 따지기 어려워갖고 이렇게 대략의 패턴을 봅니다. 근데 융통성이 없는 이 사반트 인공지능 이 친구는 모든 패턴을 하나하나 다 고려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보지 못한 패턴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기본적인 건 가르쳐 줘야 됩니다. 탐 크루즈가 카드에서 제일 기본적인 룰이 뭔지를 형한테 가르쳐 줬듯이 그래서 이런 거를 가르쳐 주면 됩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주식이 일주일 동안 오르는 패턴을 예를 들어서 아주 쉽게 계속 오르고 있죠.
그래서 1일하고 2일이 오르면은 그 다음 날도 오른다라고 하는 패턴을 보이죠. 또 2일하고 3일째 올랐으면 4일째에도 오르죠. 그러면 하여튼 그 전에 며칠간 올랐으면 그 다음에도 오를 확률이 되게 높다라고 하는 패턴을 금방 볼 수가 있죠. 요거를 인공지능한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일주일만 가지고 주식 투자를 하지는 않죠. 그렇죠? 그래서 요게 일주일을 봤을 때는 오르는 것 같지만 한 6개월, 7개월 단위로 보면은 오르다가 어느 시점에서 이렇게 서서히 내려가기도 하는 이런 패턴을 보이죠. 그래서 단기간에 봤을 때는 단기간의 패턴을 봤을 때는 그냥 오르기만 하는 것 같은데 조금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올랐다가 다시 내려가는 패턴. 주식값이 좀 그렇죠. 그 다음에 이걸 1년 그 다음에 뭐 몇 년 단위로 이렇게 보면은 사실 주식값이 오르락 내리락 하죠. 그러면 이 패턴도 인공지능한테 잘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러면 뭐 이런 패턴을 우리가 읽으면 되는 거지. 이렇게 간단한 걸 인공지능한테 가르쳐 주고 인공지능이 주식값을 예측하게 한다는 거는 그건 뭐 우리가 그냥 보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자, 이렇게 간단한 패턴을 뭐 일 단위, 월 단위, 연 단위로 읽는 방식을 인공지능한테 가르쳐 준 다음에 실제 세상에 주식값을 예측을 하라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인공지능이 그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가장 주식값이 폭등하기 직전에 어떤 패턴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봉우리가 두 개 조그맣게 오른 다음에 엄청나게 큰 봉우리가 생기죠. 이런 패턴을 인공지능이 찾아낼 수가 있는 거죠. 사람은 놓칠 수도 있지만. 그러면 이렇게 보시면 인공지능이 이렇게 한 3번 정도 해봤더니 조그만 봉우리 2개 있은 다음에 이렇게 인공지능이 찾을 수 있는 급증하는 이렇게 패턴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게 실제 세상으로 가면 훨씬 더 복잡한 문제가 됩니다. 여기 뭐 주식시장도 전 세계적으로 여러 개가 있고 주식도 종류가 회사도 종류가 굉장히 많으니까 그럼 우리는 이걸 하나하나 따져서 볼 수가 없는데 인공지능은 이 복잡한 패턴 속으로 들어가서 아까 자기가 찾아낸 그 조그만 봉우리 2개 그거를 열심히 찾는 거죠. 네. 그러면 그때 인공지능이 자, 지금 조그만 봉우리가 2개가 나왔으니까 지금 투자를 하면 돼 이렇게 알려주는 거죠. 그럼 우리가 거기다가 돈을 왕창 카지노에서 마지막에 돈을 다 걸듯이 걸게 되면은 돈을 엄청나게 딸 수가 있는 거죠. 자, 과연 그럴까요? 그래서 아까 이제 그 복잡한 패턴 중에 인공지능이 이렇게 봉우리 2개 있는 패턴을 찾아서 주식을 투자하라고 그래서 전 재산을 다 걸어서 투자를 했는데 그만 요렇게 갔어야 되는데 요렇게 안 가고 밑으로 이렇게 주식이 왕창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내 친구 인공지능한테 가가지고 야, 네가 여기 투자하라 그래서 나 전 재산 그 은행에서 투자까지 집 빚까지 내가지고 다 했는데 이거 이렇게 떨어지면 어떡하냐. 근데 알고 봤더니 원래 오를 거였는데 요 시점에서 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그냥 그 가상의 example을 예를 드는 겁니다. 3차 대전이 일어났습니다. 당연히 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나면 주식값이 떨어지는 건 이거는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일이죠. 그런데 인공지능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여태까지 한 번도 전쟁을 경험해 본 적이 없어. 네가 준 데이터에는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된다는 데이터는 없었어. 그러니까 나한테 책임을 묻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인공지능이라는 친구를 우리가 뭐 이용을 한다 그러면 좀 그렇고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인공지능이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만 어디까지가 인공지능이 해야 될 일이고 어디까지가 자연지능이 내가 해야 될 일인지 요거를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인공지능이 잘하는 거를 완벽하게는 알지 못했기 때문에 대충 알았기 때문에 주식 투자에서 실패를 하고 말았습니다. 근데 그 실패한 이유는 주식 투자라고 하는 것이 한 가지 원인, 지금까지 우리가 그 본 패턴은 여태까지 주식이 시간에 걸쳐서 어떻게 오르락 내리락 했는지 그 패턴만 본 거죠. 근데 그것만 가지고 주식값이 결정되지는 않죠. 뭐 기후변화도 있고 좀 전에 예를 든 전쟁도 있고 뭐 미국의 선거도 있고 각 나라마다 있는 여러 가지 분쟁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데이터를 다 넣어줘야만
인공지능이 자기의 능력을 100% 발휘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런 데이터를 실제로 넣는 게 쉽지는 않겠죠. 그렇죠?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다 하더라도 그런 데이터를 어디서 모으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 데이터를 인공지능이 잘 처리할 수 있는 방식으로 또 넣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데이터를 좋아하느냐. 여기 보면 이제 팸다죠. 팸다는 먹는 음식이 딱 한 가지밖에 없죠. 대나무밖에 안 먹습니다. 그것처럼 인공지능은 패턴을 좋아합니다. 패턴은 데이터에서 나오는데 그 데이터는 많을수록 좋지만은 아무 데이터나 넣으면 가비지를 넣으면은 가비지만 나옵니다. 깨끗하고 정리된 데이터만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데이터를 우리가 만들어서 먹여줘야 됩니다. 친구한테. 그리고 패턴을 넘어서는 사고를 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패턴을 넘어서는 즉 그 패턴 안에 정말로 패턴이 있을 경우에는 찾아내지만 없을 경우에는 없는 걸 찾아내지 못해요. 즉 추론을 하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어떻게 해서 그런 패턴을 발견했는지를 설명하지를 못해요. 그 설명은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과 인공지능이 할 일을 잘 구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인공지능이 잘 하는 일들은 이런 게임처럼 정확한 패턴 속에서 움직이는 일들이고 잘 못하는 일은 우리 일상생활에서 늘 일어나는 일들, 예를 들면은 사람의 얼굴을 알아보는 일입니다. 요거는 다음 주에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하겠지만 사람의 얼굴을 알아보는 일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인공지능한테는. 왜냐하면 사람의 얼굴이 각도에 따라서 달라지고 표정에 따라서 달라지고 또 나이가 들면서 변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사람 얼굴 굉장히 잘 알아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얼굴을 알아보는데 시간도 얼마 안 걸려요. 이 아기가 엄마 얼굴을 알아보는데 배우는데 걸리는 시간은 1년도 안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인공지능은 그거에 몇백 배, 몇천 배의 데이터가 있어야만 이제 얼굴을 간신히 알아보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한스 모라벡이라고 하는 로봇 학자가 모라벡의 파라독스라고 불렀습니다. 인간에게 쉬운 것은 AI에게 어렵고 AI에게 쉬운 것은 인간에게 어렵다. 내 친구 인공지능은 그래서 부족한 점이 뭐냐? 상식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 상식을 우리가 채워줘야 합니다. 이 상식은 인류가 진화해오면서 축적해온 원리고 이 특별한 지구 위에서 살기 위해서 꼭 필요한 기본 지식과 대처 양식들. 우리는 이것을 상식 혹은 휴리스틱이라고 부릅니다. 이 휴리스틱 덕분에 우리는 집을 찾고 밥을 먹고 위험한 일을 피하면서 살 수가 있는데 이런 거는 이제 우리가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가장 아이디어란 시나리오는 그 레인맨에서 그 두 형제가 돈을 번 것처럼 나의 상식과 인공지능의 특수지능이 합쳐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상식이 부족하면은 사실 이 데이터 과학원이 유지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 데이터 과학원 원장님이 김상식 교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오늘 인공지능처럼 좀 썰렁한 농담을 해봤습니다. 네. 조금 조회수를 높이려고 무리수를 뒀는데 만약에 다음 주부터 강사가 교체되면은 아마 이 농담 때문인 걸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원장님 여기 계신데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말을 끝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이 인공지능을 똑똑한 보조자, 즉 AI를 거꾸로 해서 IA, Intelligent Assistant로 잘 활용하는 역량이 중요하다. 자, 이 말을 마지막으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